제가 지금 아침에 이제 촬영을 하는 건데요. 혹시라도 주변에 그 회의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주변 소음이나 마이크 상태가 양호하지 않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. 자, 자신을 잘 알면 소개하기가 쉽고 모르면 어렵다. 이건 뭐 너무 뻔한 얘기를 아까 했고요. 의외로 자기 분석이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간 순서대로 분석을 한다. 그리고 주변 사람 말을 잘 들어보자. 너는 이런 사람이야. 라는 말을 좀 한 번쯤 유심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 영상인데 여기서 이제 강의 자리 5번의 얘기입니다.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아서 살펴보기라고 되어 있는데요. 자, 생활기록부를 발급받는다는 얘기는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여건이 되시면은 초중 고등학교 생활기록 발급받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. 쉬워요. 요새는 이게 굉장히 발급하기 쉬운데 발급을 받으셔가지고 여러분의 행동 발달 상황을 쓰는 난들이 분명히 있잖아요. 그거를 잘 보세요.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령입니다. 같은 단어가 초중 고등학교 여러분 12년 다니면 엄청나게 오래 다닌 거예요. 12년 동안의 학교를 다니면서 행동 발달 상황 같은 게 그 문장을 보시면 단어를 보시면 같은 단어가 3번 정도 나타난다면 그게 고유한 자신의 개성이라고 보셔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꼼꼼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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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실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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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을 잘 지킨다, 시간을 잘 지킨다, 시간을 잘 지킨다. 이런 식으로요. 뭐 굳이 딱 단어가 똑같지 않더라도 약간씩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인 경우, 그럴 때 그게 그런 같은 의미, 같은 단어가 3번 이상 나타난다고 하면 거의 안 변하는 자신의 개성입니다.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아주 특수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는 거의 안 변하는 개성입니다. 근데 만약에 그럴 일이 별로 없을 텐데요.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의 생활기록부에 좀 부정적인 평가가 좀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고치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.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면 반드시 고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저도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이런 게 있어요. 이런 내용이 있어요. 자, 뭐 자주성, 자신이 주체적으로 뭔가를 하려는 성격, 뭐 자주성이 다소 부족하다라고 당시에 담임 선생님이 쓰셨는데, 뭐 제가 왜 그렇게 쓰여져 있는지 원인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. 제가 워낙 엄마 말을 잘 들어서 그런 건데요. 그게 굉장히 부모 입장에서는,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. 아니 뭐 자녀가 반항 안 하고 뭐 문제 없고 싸움 안 일으키고 부모의 말을, 엄마의 말을 잘 듣는 것, 부모는 정말 좋은 건데, 이게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김영재라는 그 어린이는 혼자 살 수 있는 건데도 왜 엄마한테 저렇게 물어보고 의존할까? 그런 거를 보신 거죠.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. 그 맥락이 이해가 돼요. 이제 자주성이라는 개념이 이제 하나가 있었거든요. 근데 제가 대학교를 딱 들어와 보니까 저도 몰랐던 이게 독립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요. 그러니까 어떤 그 조직이나 이런 게 수능 그냥 시키는 대로 잘하고 시키는 대로 성실하게 하고 이런 성격이라고 저는 굉장히 생각을 했었는데, 이게 대학교 딱 들어와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모르는 독립적인 성향, 자주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더라고요. 근데 그게 이제 특별히 나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쪽을 점점 더 활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부정적인 평가나 좀 모호한 평가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고치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. 자, 그러면 6번인데 자기 소지품을 모은다. 자, 종이나 사진 등을 모은다는 건데, 혹시라도 지금 대학교에 왜 제출하는 보고서 같은 거 있잖아요. 숙제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거 꼼꼼히 모아둬야 됩니다. 꼼꼼히 모아두시면 나중에 요긴하게 쓸 때가 있어요. 아주 잘 쓸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작품, 뭐 예술 작품이라든가 공학, 뭐 기계, 뭐 이런 쪽에 이제 제출물 같은 거 있잖아요. 뭐 프로그램 코딩한 것들,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보관하셔서 나중에 써먹을 날이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뭐 이런 걸 물을 수가 있죠. 뭐 너 그거 해봤니? 너 그거 해봤어? 라고 할 때, 예, 제가 뭐 대학교 2학년 때 과제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안 해봤습니다, 모르겠습니다 얘기하는 거 차이가 좀 있죠. 각종 제출물들을 평소에 모아서 기록을 되살린다. 이게 평소에 한다는 게 중요해요.
제가 그래서 앞 영상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좀 이번 추석 연휴를 전후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까지를 하면 이제 자기소개서, 고전적인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 준비가 다 됐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. 이 생활기록부, 뭐 자기의 소지품을 모으는 거, 그리고 자신을 잘 알면 소개하기가 쉽고 모르면 어렵다라는 얘기까지 드렸는데, 저도 처음 만난 사람한테 자기소개하라 그러면 저도 굉장히 난감해요. 제가 그리고 제일 부끄러워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, 모르는 사람, 처음 만나는 사람들 있죠.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왜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하는 거 있죠. 제가 제일 못하는 사람이에요, 이거요. 예를 들어서 저도 이런 게 있잖아요. 저도 이런 면접관이나 뭐 채용 담당자들끼리 모이는 모임에 저도 가끔 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분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서로가 서로를 분석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제 제가 이제 자기소개할 때 보면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머리 극적이고 이러면서 자기소개하거든요. 0점이죠. 0점이에요. 0점이요. 이렇게 자기소개하면 사실 0점이에요. 채용에서는요. 채용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하면 자신감이 부족하고 사교성이 떨어진다. 뭐 눈도 못 마주치고 고개 숙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거.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면 0점입니다. 제가 0점이라는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. 의외로요. 저는 솔직히 자기소개를 길게 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거든요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막 이러고 앉아요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겠습니다. 뭐 이러고 앉아요, 그냥. 0점이죠. 자기소개서요. 자기소개 0점입니다. 이렇게 하면요.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수업은 공식적으로 내가 누군가 제3자에게 좀 이렇게 나를 좀 딱딱하게 소개를 해야 되는 걸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그 다음 영상부터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보면 전혀 어려운 거 아니에요. 굉장히 들을만해요. 또 그래서 자기소개의 어떤 고전적인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